자, 안녕하십니까. 일반인의 리뷰 일반인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콘텐츠를 가져와 봤어요. 아직 그 헤드폰, 이어폰이고 녹음을 진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뭐가 좋을까 싶어서 가볍게 옛날 콘텐츠지만 What's in my bag? 일반인은 뭘 들고 다니나, 장비를 뭘 들고 다니나 가볍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음향 장비부터 갈게요. 이어폰을 2개를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지금 제가 오늘은 장비 소개가 있어서 오토포커스를 썼어요. 근데 지금 약간 상황이 어둡기도 하고 아마 포커스가 계속 나갈 거예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모델을 조금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일단 1번 에어팟 2입니다. 요거는 무선 충전 모델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모델이고 아이폰 12 프로 사용하고 있어요. 통화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는, 그리고 길거리에서 아주 가볍게 편하게 쓰는 이어폰입니다. 요 에어팟 2의 장점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연동성이 있죠. 쉽게 블루투스 연동이 되고 편하고 가볍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물론 이게 음질이, 얘가 한 가격이 25만원? 그 정도 선이잖아요. 저는 유선 충전 모델로 사서 22인가 그쯤에 산 것 같은데 솔직히 음질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에어팟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이 튜닝을 이상하게 하진 않았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최저치와 최대치가 요 정도 있다면은 에어팟은 요 하이 대역이 좀 없어요. 여기 사실 하이 대역이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음질, 해상도를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하이 대역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카메라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카메라 동영상 프레임 몇인지 아십니까? 영화는 24p고요 보통 30p나 유튜브 콘텐츠 이런 거면 60p도 쓰죠. 60p라 하면 1초에 사진이 60장이 찍혀서 보여주는 거예요. 1초에 60장씩 이렇게. 근데 음악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가 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파형이라 하면은 이렇게 돼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0지점으로 오는, 요게 1Hz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보통 뭐 저음역대다 이러면은 0Hz부터 한 400, 600Hz까지 가요. 그러니까 1초에 얘가 400번 왔다 갔다 600번 왔다 갔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음역이다 하면은 한 2, 3km 정도 떼요. 2000, 3000인 거예요. 1초에 2000번, 3000번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음역 하면은 10K, 10,000번이죠. 이 위아래가 1000번을 움직이는 거예요. 1초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음역의 해상도가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되게 괜찮게 들려요. 그냥 가볍게 들으면 괜찮게 들리는데 잘 들어보시면은 요 미니멈에서 맥시멈 사이에 요 하이 대역, 요 대역이 약간 죽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일직선이 있다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리막을 걷는 같은 느낌이 나요. 아니면은 기타로 예를 들자면은 컴프레션을 먹이면은 저음과 고음을 이렇게 압축해서 소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에어팟은 저음은 좀 강조되어 있고 오히려 저음이 진짜 빵빵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에어팟이 저음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인체적인 특성상이고요. 보통의 기준의 에어팟은 굉장히 저음이 부스트가 되어 있고 빵빵합니다. 강조되어 있고요. 아마 튜닝을 했을 때, 왜냐면 얘가 오픈형이고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은 저음역의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음부를 되게 강조를 해놓은 거예요. 다른 스포츠 이어폰들도 저음부를 강조하긴 해요. 근데 에어팟이 진짜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 하이 대역이 조금 눌려 있어서 소리가 시원시원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이거는 뭐 개인 취향 차이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뭐 해상도가 요 정도다 라고 얘기를 했을 그런 부류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에어팟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걸 다 표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진 않아요.
요만큼 눌러놔도 여기가 저음이 강조돼도 신난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나는 면에서는 요 에어팟 아주 좋습니다. 제가 프로는 안 써봤는데 프로는 아마 음질이 조금 더 좋고 성향도 살짝 다르고 그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이 아주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오픈형이 아니라 커널형이죠. 노이즈 캔슬링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에어팟 2는 노이즈 캔슬링이 그렇게 없고요. 그냥 가볍게 신나게 듣기 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무실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는데 아마 저 에어컨 소리가 좀 들어갈 거예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소니 WH 소넥스 마크 3 요 헤드폰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헤드폰 중에 노이즈 캔슬링이 가장 잘 되는 헤드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하철 타시잖아요. 지하철 타면은 그런 진동 소리나 이런 게 많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소니는 그 저음 소리를 굉장히 잘 잡아줘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음역보단 고음역이 더 연산하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1초에 200번 진동하는 거를 막으려면 칩셋이 뭐 그냥 200번만 연산해서 쏴주면은 노이즈 캔슬링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9km, 9000Hz 요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그 연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음역대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잘 됩니다. 가볍게 노이즈 캔슬링이 뭐냐면요, 주파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반대편에서 똑같은 주파수로 얘가 딱 맞닿으면은 상쇄가 일어나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요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잘 없고요. 공연하실 때 악기 팀이나 뭐 이러신 분들 보시면은 제가 만약 기타로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고 기타를 치겠죠. 그리고 만약에 앞에 모니터 스피커가 있고 뒤에 앰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제가 그 정가운데 딱 서 있어요. 그러면은 뒤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나고 앞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부딪히면은 제가 정가운데에서 딱 정확하게 있으면은 소리가 되게 막 거리고 분명히 소리는 뭐가 있는데 명확하게 안 들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똑같은 신호를 쏴서 얘를 파해하는 그런 기술인데, 어쨌든 요게 지하철, 버스 요런 소음 거의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하철을 출근하는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아시잖아요. 고음역 그 방송 나오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들리고요. 저음역 때 막 덜컹덜컹 하는 소리, 특히나 이제 여행 가셨을 때 비행기 타시죠. 이거 노이즈 캔슬링 최대로 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행기 소리의 그 하는 그 소리, 에어컨 저런 진동 소리, 냉장고 진동 소리, 이게 다 잡힙니다. 그냥 아예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귀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는 요거를 쓰고 가고요. 회사 가서는 요 에어팟으로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런 업무들을 보고요. 다시 퇴근할 때는 요거 헤드폰을 쓰면서 갑니다. 이런 거 자세한 리뷰는 제가 조만간 각각 개별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자그마한 자그마한 소식 같은 건데, 요 에어팟 케이스 있잖아요. 요게 그냥 이렇게 고무 재질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고무 재질. 사실 이게 회사 건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서 샀냐면은 그 뭐지? 영풍북로인가? 그런 서점 있잖아요. 서점에서 계산대 앞에 이 케이스를 그냥 이렇게 통에 이렇게 팅 담아놓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샀는데, 저는 부드러운 거 좋아하거든요. 벨벳 재질 좋아하고 스웨이드 재질 좋아하고. 근데 얘가 아주 느낌이 좋아요. 부드럽고 충격에도 좀 유리하고요. 여기 얼마 주고 샀지? 한 2,000원 주고 샀나? 정말 싸게 잘 산 케이스입니다. 물론 얘가 쉽게 여기가 벗겨지긴 해요. 이렇게 플로덩 이렇게 벗겨지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어차피 제가 이거를 뭐 고리를 걸고 가방에 걸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품을 되게
안전하게 쓰고 이렇게 모셔두고 사용을 합니다. 잘 사용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일도 없고 벗겨질 일도 없고,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튼 출근할 땐 1000X 마크 3, 출근해서는 에어팟, 퇴근할 때는 다시 헤드폰을 듣는데, 여기서 이제 요 IFI 힙덱을 사용을 하는 거죠. 요게 진짜 좋아요. 여러분 소리 성향을 보면 또 이게 전 시간에 약간 겹치는데, 얘는 에어팟 2는 소리가 요만큼 있으면은 여기를 들려주잖아요. 근데 소니도 이게 블루투스 연결이랑 이렇게 유선 연결이랑 소리가 완전 다르거든요. 요거는 그냥 누구나 들어도 아실 만한 내용이에요. 그냥 블루투스로 들으면은 저음역이 굉장히 뻥튀기 그런 튜닝이 저음부에 좀 맞춰져 있어요. 고음부보다는. 그래서 듣기 되게 신나요. 막 뻥뻥뻥뻥 거리면서 노래 좋다 신나게 들어요. 뻔하게 듣죠. 그러다가 요걸 유선으로 연결하면은 그 저음부가 어쨌든 이렇게 강조되게 튜닝을 한 거잖아요. 그게 싹 기본값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 내려온 만큼의 고음역이 살아나요. 저음역이 내려간 만큼 고음역에서 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심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저음부가 사라지니까 좀 심심하다, 재미없다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 영역에 되게 골고루 해상도가 아주 잘 들어갑니다. 근데 그래도 좀 심심한 게 있어요. 되게 좋은 헤드폰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보다 좋은 것도 진짜 많지만 저는 요거로 되게 만족해요. 근데 사실 유선으로 듣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블루투스가 되게 신나거든요. 근데 요거로 듣다가 이제 요걸로 IFI 힙덱을 얘랑 연결을 하면은 이 1000X 마크 3가 되게 유선 연결했을 때 평준한 해상도를 보여준다면은, 이 IFI 힙덱을 연결하면은 전체적으로 힘이 살아나요. 애들이 그 악기 간의 밸런스도 약간 벌어져서 선명하게 들리고,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노래를 들으면은 그 소리의 끝까지 사실 듣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수가 널 사랑하겠어 하면은 그냥 그렇게 그냥 듣거든요. 근데 요거로 들으면은 그 마지막에 어가 어떻게 끝나는지, 어를 길게 끄냐, 어를 짧게 끊었냐, 아니면은 어에 리버브가 살짝 걸려 있나, 요거까지 되게 세심하게 들려요. 그리고 시작에서는 가수들이 이렇게 발음을 할 때 이렇게 이런 쩝쩝 소리가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잘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듣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요게 피곤할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좋아요. 요게 원래 소리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작곡가 분들이, 엔지니어 분들이 원음의 곡을 딱 만들었어요. 완성본. 그 곡의 용량은 굉장히 크죠. 100메가도 넘어가고 엄청나게 고해상도의 고음질의 음원을 제작을 했으면은 그게 뭐 멜론이나 이런 사이트 거치면서도 한번 죽고, 우리의 기기들을 거치면서도 한번 소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원음을 100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장비로 평범한 음질로 들으면은 얘가 70점 정도로 들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괜찮은 장비와 DAC를 사용을 하면은 이게 점점 원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달 같이 고음질, 벅스나 뭐 이런 데 보면 LDAC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같이 고음질 음원을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원음에 가까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원음까지는 들리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음에 가까운 소리로 아주 잘 들립니다. 근데 이 힙덱에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좀 어두워서 아마 안 보실 텐데, 버튼이 이 전원 버튼이랑 불 들어오죠?
전원 버튼이랑 여기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요게 하나는 이제 볼륨 맞춰주는, 볼륨을 좀 더 업 시켜주는 기능이고요. 볼륨 매치 기능이 있고, 여기 X베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게 키면은 뭐 이렇게 불 들어오는데 굉장합니다. 어느 느낌이냐면은, 제가 1000X 마크 3에서 블루투스로 노래를 들을 때는 베이스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었는데 유선으로 들으면은 이게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X베이스를 키면은 이 베이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 1000X 마크 3의 블루투스 버전에 그 베이스는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 있어요, 얘가. 요게 나쁘진 않아요. 저는 기분 좋은 튜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당한 밸런스의 뭉침, 단단함으로 얘를 이렇게 쏴요. 근데 요 힙대까지 연결해서 X베이스까지 키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그 평준화 됐던 베이스를 이렇게 올리긴 하는데 그냥 똑같이 올라가서 똑같이 단단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 베이스가 넓게 들려요. 그냥 소리라는 게 사실 원음에서 얘가 어쨌든 더 해석을 하고 좋은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음성, 그런 음악에서 뭔가 변화를 주면은 잃는 게 있어요. 이상한 좀 저품질의 저음 강조 이런 거 들어보시면은 소리가 뭉개지거나 아니면 얘를 부스트 하면서 다른 소리가 이상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 힙덱의 X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잘 올라오고 그 상황에서도 스테레오가 되게 넓게 들려요. 대신에 힘도 잃지도 않고 다른 거에 방해를 안 줍니다. 물론 곡마다 조금 특성이 있어요. 어떤 곡에는 X베이스를 키면은 너무 저음이 벙벙거리기도 해요. 너무 듣기 싫어요. 근데 보통 최신의 곡들을 들을 때 X베이스를 키시면은 아주 분리도도 좋고 스테레오 이미지도 넓어지고 신나게, 펀하게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라이브 버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찬양팀 뭐 실황 예배라든지 아니면은 공연 라이브 버전 이런 거 들어보시면은 이 힙덱이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라이브 버전은 막 악기를 세밀하게 막 여기저기 배치를 해서 음악을 녹음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X베이스도 좀 힘을 잃어요. 이걸 키면 되게 벙벙거리고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버전에서 잘 안 쓰고 그냥 일반 앨범 버전에서 라디오 버전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요 정도 설명만 하고요. 또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저의 가방에는 이렇게 에어팟2, 소니 WH-1000X 마크 3 그리고 힙덱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 A6500의 지금 렌즈는 시그마의 16mm 1.4 렌즈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싱코 요 마이크 C1A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들고 다니고요. 지금 어두워서 당연히 안 보실 텐데 요거 링크로 좀 보내드릴게요. 요게 뭐냐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가방이에요. 카메라 가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큰 주머니 하나, 여기도 작은 주머니 하나, 여기 안에 보면은 보이시려나?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카메라 들어가고 뭐 렌즈 들어가고 액세서리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여기에 공간 여러가지, 여기도 지퍼 하나 있고요. 여기도 열면은 가방으로 쓸 수 있는 끈이 들어가 있고, 요거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제 와이프가 사주신 건데 우리 와이프님 충성합니다. 요게 한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안 사서 한 15에서 20 정도 하는 가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괜찮아요. 요거 이렇게 크로스베이거든요. 요걸로 들고 다니면은 어깨도 안 아프고 아주 좋습니다. 요거 한 1년 넘게, 지금 1년 반 정도 쓰고 있는데 아주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여러 장비들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저의 가방에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집에는 당연히 더 다양한 장비들이 있고요. 삼각대만 해도 한 4종류 정도 있고, 마이크도 더 있고, 뭐 제가 좋아하는 보조 배터리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후에 이제 집에 있는 장비들에서 하고요. 조명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볍게 설명을 하고, 사실 찍고 싶은 건 많아요. 제가 지금 악기도 찍고 싶고, 카메라 쪽도 찍고 싶고, 뭐 먹방 이런 것도 찍고 싶고, 그리고 음향 이런 것도 찍고 싶고, 시간이 가능한 내에서 진짜 많이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이 제가 아직 뭐 유명하지 않아서 많이 안 보셨을 텐데, 그래도 보시면은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그 댓글 보는 재미에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은 이 정도의 잡담으로 마치고 다음 이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